수많은 음식 속 다양한 비법들, 그 속에 숨겨진 1mm의 레시피를 찾아라. 음식 맛의 황금 비율, 황금 레시피. 무더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 부는 쌀쌀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추워지는 계절에 어떤 요리가 가장 생각나세요? 따뜻한 탕이요. 뜨거운 거를 좀 많이 먹으려고 해가지고 국물 있는 걸 좀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어묵탕인데요. 어묵탕을 만들 때 주부들의 고민은 뭘까요? 육수 낼 때 비린내가 약간 나요. 얘가 그 기름이 뜨고 느끼하지요. 지긋지긋한 비린내와 기름기. 너무 끓여서 불었을 때. 쫄깃한 맛도 없고 그래서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좀 적당하게 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불어버렸어요. 맘도 모르고 야속하게 붓는 어묵까지. 맛있는 어묵탕 만들기 영 만만치가 않은데요. 시원한 국물과 어묵의 쫄깃한 식감을 놓치지 않는 법. 황금 레시피에서 지금 공개합니다. 어묵 생각나는 계절이죠. 어묵탕의 인기로 연일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오늘의 맛집. 도대체 그 매력이 뭐길래 까다로운 손님들 입맛을 사로잡았을까요? 여기서밖에 못 본 것 같아요. 이런 맛이. 먹었을 때 살아있는 듯한 느낌? 제가 먹어보는 어묵탕 중에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 어묵탕이 많이 나가요? 네, 저희는 오시는 손님마다 다 어묵탕을 드시고 가십니다. 7시간의 비교적 짧은 영업시간 중 어묵탕의 주문건만 매일 40개 이상, 12개의 테이블 수를 감안하면 대단한 성적입니다. 이게 고기도 어느 식당에 가도 쉽게 맛볼 수 있는 음식 어묵탕. 굳이 이 집을 고집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와, 푸짐하네요. 그냥 눈으로만 봐선 절대 알 수 없겠죠. 행여나 뺏길세라 크게 한 국자 떠서 곧바로 꿀꺽. 굳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최고의 맛이라는데요. 길거리에서 파는 그런 어묵들하고는 확실히 진짜 맛도 다르고 좀 식감도 다르다 해야 되나? 여자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국물이 텁텁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텁텁한 것보다 깔끔한 맛이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깊은 내공의 어묵탕, 이 맛 제대로 내려면 시간 꽤나 걸리겠어요. 어묵탕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어묵탕은 육수만 맛있게 내고요. 네, 몇 가지 조리 과정만 정확하게 지키시면 가정집에서도 30분 안에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정말 30분 만에 가능하다고요? 되게 간단해. 사장님이 어묵탕 만드는 모습을 관찰해봤습니다. 먼저 궁중팬에 물을 붓고 무, 멸치, 정체불명의 빨간 재료, 다시마를 넣고 한 소끔 끓인 다음 다시 다시마를 하나도 남김없이 건져냅니다. 그리고 잠시 후 불을 끄고 종이장처럼 얇은 갈색 재료를 넣는 사장님. 이후 체에 걸러 맑은 육수를 받는 데까지 걸린 시간만 17분이 넘는데요. 마지막으로 간장을 넣어서 완성! 자, 이번엔 어묵을 프라이팬에 넣고 하얀 채소로 보이는 것을 잔뜩 넣습니다. 이게 뭐죠? 여기에 하얀 가루, 다진 마늘, 다진 고추를 넣고 한껏 볶다가 방금 만들어둔 육수와 합체해 푹 끓인 다음 사각 전골 냄비에 옮기는데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따로 조리한 구운 고기, 버섯을 고명으로 얹고 송송 썬 고추와 파까지 골고루 뿌려주면 끝! 28분 13초 만에 어묵탕 완성! 30분이 안 걸렸어요. 나왔습니다. 고기가 같이 약 들어가는 30분 만에 엄청 뚝딱 커요. 완성했으니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사장님의 말 인정! 푸짐하네. 맞습니다. 맞고요. 그렇다면 이제 더 궁금한 것을 알아볼 차례. 이 어묵탕의 매력을 낱낱이 파헤쳐볼까요? 뭘까요? 이 어묵탕 어떤 매력이 있나요? 여기 어묵은 굉장히 시원하고 담백해서 아주 맛이 좋네요. 어묵 맛이 담백하고 맛있고요. 쫄깃쫄깃하기도 하고 기존에 먹었던 거랑 다른 것 같아요. 하나같이 칭찬일색, 맛의 한 수는 역시 어묵일까요? 어묵은 생선살 함량에 따라 그 품질을 판가름하는 것이 일반적. 하지만 사장님에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철칙이 있답니다.
바로 어묵을 잘라서 쓰는 건데요. 통째로 넣지 않고요? 어묵 일부러 이렇게 자르시는 거예요? 네네. 일반적으로 보통 일반적인 어묵탕은 그냥 통으로 해서 나가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묵을 굽기 때문에 네? 볶는 것도 아니고 굽는다고요? 탕 요리인데 굽는다니. 그러고 보니 그을린 듯한 자국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일반적인 어묵탕 레시피는 어떨까요? 담아내기하고 무하고 메리치하고 넣고 끓여서 그 물 우리는 물에다가 어묵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간을 좀 맞추면 되죠. 육수 먼저 시원하게 넣고 무 넣고 끓이다가 뭐 이제 오뎅을 조금 이따 넣지. 국물에다 그냥 다 집어넣고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하고 청양고추하고 넣고서 먹죠. 맛있어요. 주부들과는 다른 사장님의 조리 방법. 다시 한번 어묵탕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먼저 어묵을 프라이팬에 넣고요. 아니 이건 양배추? 양배추가 들어가네요. 네, 저희 어묵탕에는 양배추가 들어갑니다. 양배추에서 단맛이 나오기 때문에 국물에 감칠맛도 더해지고요. 그리고 어묵의 기름기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양배추를 넣습니다. 맛의 숨은 공신 양배추에 다진 마늘과 청양고추를 넣고 소금으로 보이는 하얀 가루를 넣습니다. 이건 소금이. 이건 대체 뭐죠? 천일염 소금을 넣습니다. 어묵을 구울 때 어묵과 양배추에 1차적으로 간을 배게 하고요. 어묵탕의 깊은 맛을 더 더해주게 됩니다. 구울 때 천일염으로 간을 하면 풍미에 좋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 발견. 이거 안 누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어묵에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요. 기름을 안 들리시고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양배추에 약간 수분이 있어서 전혀 타질 않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해야 돼요? 양배추가 숨이 죽을 정도까지만 구워주시면 됩니다. 양배추가 알맞게 익은 정도는요. 이 정도 익으시면 다 된 겁니다. 요 작은 수분 알갱이를 확인하면 된다는 거. 꼭 이렇게 구워서 해야 되나요? 네, 꼭 이렇게 구워서 하셔야 됩니다. 어묵 같은 경우에 그냥 물에 넣고 끓이시게 되시면 식감이 없어지고요. 이렇게 구우시게 되면 식감이 더 살아나고요. 양배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물에 넣어서 끓이시는 것보다 한번 구우셔서 익힌 다음에 끓이시는 게 단맛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사장님 말처럼 그저 끓이기 전에 재료를 한번 굽는 것만으로 다른 식감을 낼 수 있을까요? 실험을 통해 알아봤는데요. 과연 확실하게 맛의 차이가 날지. 손님들의 맛 평가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깃발의 어묵탕이 더 좋은지 고민 또 고민하면서 여러 번 맛을 보는 손님. 빨간색하고 노란색이 어떤 게 저는 개인적으로 빨간색이 나와요. 좀 달라요? 맛적으로 여기 훨씬 식감이 살아요. 식감이 살고 여기는 그냥 일반 길거리에서 먹을 수 있는 어묵 물에 뿌른 거 있잖아요. 뿌른 거 싫어하시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이게 오래 있어도 약간 더 쫄깃쫄깃할 것 같고 그 차이인 것 같아요. 탱글탱글하고 그런가 보다. 왜 조리 방법에 따라 식감이 달라질까요? 어묵 같은 경우는 기름이 한번 튀겨져 나온 제품인데요. 이 유통 과정에서 수분이 다시 스며드는 이런 현상이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후라이팬에다 구워서 조리를 하게 되면 1차 가공되어지고 남은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식감이 그만큼 더 좋아지겠고요. 또 국물도 더 깔끔하고 개운한 맛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쫄깃한 어묵의 식감을 살리고 더불어 담백한 국물 맛을 낼 수 있는 비결. 주재료인 어묵과 양배추는 굽는 과정을 꼭 거쳐주세요. 엄청난 비결이네요, 진짜. 주부들의 또 다른 고민. 육수 낼 때 비린내가 약간 나요. 멸치하고 다시마 같은 거를 잘못 사든가 하면은 비린내가 나더라고요. 국물만 낼 때 약간. 그러니까 밖에서 먹는 거는 되게 이제 조금 감칠맛 나고 좀 맛이 진하잖아요. 근데 집에서 먹는 건 그런 맛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약간. 네. 이 집을 찾는 손님들 대부분이 엄지를 척 하고 올린다는 어묵탕의 명품 국물. 한 번 맛보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데요. 국물 맛이 기존에 먹던 우동탕과 좀 틀리게 약간 그 담백하고 좀 더 시원하다고 할까? 바란스가 좀 잘 맞았다. 재료랑 국물이랑 그런 것들이 딱 저희 입맛에 감칠맛이 느낄 만한 그런 맛들이 느껴져요. 이 국물에 깜짝 놀랄 만한 비법이 숨어 있습니다. 뭔데요? 어묵탕은 육수가 가장 중요한데요.
육수에 간이 잘 맞아야 되고 비린 맛이 안 나야 됩니다. 주목하세요. 사장님의 비린내 잡는 방법. 먼저 프라이팬에 남은 잔열로 멸치를 덮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멸치를 덮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좀 끄고 하세요? 네, 그 팬의 열로 멸치의 수분을 제거해주고 비린 맛을 날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분을 완전히 날리는 것이 포인트. 얼마나 덮어야 돼요? 네, 오래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 30초 정도만 덮어주시면 됩니다. 멸치의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는 것을 올바른 손질법으로 알고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덮기만 하면 머리와 내장에서 더 깊은 맛이 우러난다는 거 명심하세요. 이거 안 해도 되겠어요. 멸치 손질이 끝났으면 다음은 물. 은근 물 맞추기가 까다롭죠. 좀 얼마큼 해야 돼요? 4인분 기준 육수를 끓일 때 이 국자로 2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요긴하게 쓰이는 맥주컵. 4인 기준으로 6컵이면 딱 좋은 양이랍니다. 본격적으로 육수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궁중팬에 물을 붓고요. 무, 덮은 멸치, 다시마, 이것을 넣는데요. 껍질 아닌가요? 사과 껍질입니다. 이것도 육수에 넣어요? 네, 왜요? 사과 껍질 육수에 넣게 되면 육수에 남아있는 비린 맛을 잡아주고요. 짧은 시간 안에 육수에 깊은 맛을 우러내고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사과 껍질이 어떻게 비린내를 잡는다는 거죠? 사과 껍질을 넣게 되면 개운하고 시원하고 맛깔스러운 맛을 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과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C가 수용성이기 때문에 수증기에서 날아가면서 기름 맛이라든가 누린 맛이라든가 또는 비린 맛, 잔맛을 없애주는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와, 좋은 거랍니다. 여기서 잠깐! 불 조절도 중요하다는데요. 처음에 재료를 넣고 육수가 끓어오르게 되면요. 다시마를 제거한 다음에 중불에 한 10분 정도 더 끓여내시면 됩니다. 강한 불로 한 소끔, 다시마를 건지고 중간 불에서 10분. 그 다음엔 불을 완전히 끄고 이것을 넣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가츠오부시를 넣습니다. 가츠오부시를 넣으시면 오뎅탕에 감칠맛을 더해주고요. 끓이셔서 넣으시게 되면 떫은 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불을 끄고 넣어주시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그럼 이거 얼마나 이렇게 넣고 우려요? 한 5분 정도만 우려내시면 됩니다. 5분 이상 우리면 쓴맛이 날 수 있으니 가다랑어포는 5분만. 그대로 체에 걸러 맑은 육수를 먼저 붓는데요. 여기에 간장 3큰술을 넣어 간을 맞추면 끝. 이렇게 해서 비린내는 잡고 감칠맛은 더한 멸치 육수 완성입니다. 미리 구워놓은 어묵과 양배추에 육수를 더할 일만 남았죠. 단시간 내에 끓이는 것이 관건인데요. 어묵탕 같은 경우에는 5분에서 한 10분 정도 끓이시면 됩니다. 어묵을 오래 끓이시게 되면 어묵이 불어서 식감도 사라지고 맛이 빠져나가서 안 좋습니다. 자칫 한눈을 팔고 있다가 어묵이 부르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센 불에서 10분 내로 끓여내는 거 꼭 잊지 마세요. 다 된 어묵탕은 냄비에 부어주고요. 기호에 따라 육류를 좋아한다면 고기를, 감칠맛을 더하려면 각종 버섯을, 얼큰한 맛은 매운 고추 등을 곁들이면 맛이 더욱 풍부해지겠죠? 간단한 간식으로도 먹고 냉장고 속 남는 재료가 많을 땐 고급 요리로 재탄생. 누구나 쉽고 다양하게 어묵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최종 레시피 정리 시간입니다. 멸치 육수의 비린내는 사과 껍질로, 주재료인 어묵과 양배추는 반드시 굽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굽는 건 진짜 몰랐어요. 찬바람 불 땐 뜨끈뜨끈한 국물 요리가 최고. 오늘 저녁 가족과 야, 이거 함께 맛있는 만들어주시면 어묵탕으로 속 남편분들 일찍 집에 든든하게 들어오겠는데요?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